자, 이제 세 번째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이 또 우선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 특성에서 우선은 5가지가 지금 교재에 나오고 있죠. 자, 부, 동성, 그리고 부, 증성, 영, 속성, 그리고 개, 별성, 그리고 마지막 인접성인데, 시험 문제는요, 이 5가지 중에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요 4가지를 주로 많이 지문에 출제합니다. 2년 전에도 요 4가지에서 5개의 지문을 구성했죠. 자, 우선은 이 부동성을 한번 보면은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이동성이죠. 자, 여러분이 TV나 냉장고와 같은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죠. 이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즉, 우리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산은 점유죠. 그래서 권리의 공시 방법으로서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부동성만 뜨면 제일 많이 출제했던 것 같아.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뭔다? 국지화시킨다.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했습니다. 국지화, 뭐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뭔다? 국한시킨다. 자, 얘기죠. 여기 어떤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에 이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다. 그럼 이 부동산 가치를 알려면은 이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의 특성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걸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국지화가 되니까, 지역에 국한되니까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지역을 분석,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 이 지역 분석에 뭐가 나타나죠? 필요성, 근거를 제시해 주죠.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요. 국지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죠. 이것을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정보 활동이 있고, 또 분석된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측량을 통한 면적, 위치, 토지 대장상의 지목과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 지목이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돼. 그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임장 활동이에요. 임장.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게 또 뭐다? 부동성인데,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에 최근에 또 자주 나오대요. 우리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외부 효과라는 용어 또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규모 생태공원을 우리는 개발, 조성을 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뭐가 발생하죠? 정해 외부 효과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죠?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이익은 뭐를 해야 돼? 환수를 해야겠지. 개발 이익 환수제도에 또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자,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주변 부동산 가격은 또 하락을 하죠. 예? 이것을 뭐라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우리는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요. 용도 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지구제에 또 뭐가 된다? 또 근거가 되는 게 바로 V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 시험에 진짜 많이 냅니다. 잘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 토지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 등이 거래가 되는 시장. 여러분 토지 거래했다는 것은 토지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토지 들고 이동 못 하잖아요.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해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이런 시장을 우리는 추상적, 주식시장, 외환시장도 다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 관념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 규율이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해요. 그리고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달러나 금 갖고 튀어야 돼. 그래서 동산 소유욕이 강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소유욕과 동산 소유욕을 서로 상반된 활동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죠. 지방세를 부과하니까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입지 선정에 중요하죠.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뭘로 만들죠? 첫째도 위치, 뭐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란 말을 많이 쓰는데 토지 가격을 뭐죠? 위치 가격화. 위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 가격화시킨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 지문들이 제일 많이 부동성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증성. 자, 28회도 정답 물었고요. 작년에도 박스로 사례 주어주고 뭐냐? 부증성을 또 출제를 또 우선 한 내용입니다. 자, 46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있습니다. 자, 이 부동성의 파생 특징과 관련성이 적은 거죠.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한다. 맞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 부동산은 뭐다? 등기, 동산은 점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인데 4번이 정답이죠.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의 필요성인 거.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증성이죠. 증가시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일반 상품은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뭐죠? 비생산성. 비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엄격한 의미의, 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 생산 공급은 안 되니까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 보유 공급은 보유하면서 팔려고 내놓는 거. 용도 변경의 공급은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생산 공급은 안 돼요. 그리고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자, 이때 면적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토지의 면적이 유한한데, 자, 유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 욕구가 계속 뭐가 돼? 증대가 돼. 작년 출제했잖아요. 토지 소유 욕구가 증대돼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희소성이다. 좀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희소성. 여러분, 하여튼 희소성만 떴다 하면은 뭐다? 부증성이야.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유한하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희소성은 뭐다? 가중되도.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도 비쌉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희소성은 가중돼요. 그리고 또 28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토지에 있어서 유한하다 보니까 유한한 토지를 우리는 최선의 상태로 이용해야겠죠. 또 최유효 이용에 뭐가 된다? 근거가 돼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공익을 강조하는 또 뭐가 나오죠?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된다라는 거. 부증성과 다 관련있어요. 자, 여러분이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데는 제약이 많아요. 무한정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택지 뭐가 있다? 공급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로 인구는 계속 뭐 해야 돼? 여러분, 도시로 인구는 계속 집중이 되죠. 자, 지금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2,200만 명입니다. 5,3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2,200만 명이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이게 2050년, 앞으로 30년 뒤에는 얼마냐? 여러분, 5,300, 2,200이면 50% 안 넘죠? 근데 이게 앞으로 30년 뒤에는요, 서울 수도권에 우리나라 총 인구의 60%가 집중된다. 60%. 그러면 땅, 택지 조성 공급이 이게 안 되죠. 이미 개발 엄청 됐는데. 녹지 공간을 여러분, 쾌적한 생활에서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가느냐? 법 바뀌어야지. 외국에는 뭐야? 건물 기본 6, 70층 가야지. 예? 그래서 앞으로 30년 뒤에는 앞으로 재건축 들어가면 거의 다 50층 이상 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건축 어떻게 돼요? 재건축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예?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가격 폭등한다. 60% 집중한다 하니까 그럼 뭘 해야 돼? 올려야지. 몇 층? 기본 이제 7, 80층. 우리나라 건축 기술 세계 최고예요. 부실공사에서 좀 그렇지. 예? 아, 외국 가면 잘 지어요. 예? 왜 우리나라 부실공사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잘 짓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물, 최고의 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은 겁니다. 잘 지어요. 감리는 외국인 철저히 하잖아요. 우리는 대충대충 해서 그래요, 감리를. 하여튼 잘 지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는 인구는 집중되지만 도시 토지인 택지가 당연히 뭐 해? 부족하잖아요. 작년 시험에 요거 나왔잖아요. 또 뭐 나왔어요? 토지 부족 문제가 떴잖아요. 토지 부족해요. 부중성에서. 부족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누가 경쟁을 벌여야 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의 토지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뭐한다? 상승하면 아까 얘기했죠. 건물이 아까 50층, 60층 이렇게 고층화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집약화. 작년 시험에 집약화가 떴어. 그럼 볼 거 없어. 집약화 뜨면 답은 뭐다? 부증성. 그래도 장에 떴잖아요. 하여튼 집약화만 뜨면은 부증성이야. 집약화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죠?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인 조방화가 아니죠. 조방화가 아닌 집약화. 이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즉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고층화돼야 가격이 비싸니까. 자, 요걸 작년에 또 출제했습니다. 집약화만 뜨면은 뭐다? 부정성. 자, 완전 비탄력적인데, 자, 여러분이 토지 가격, 집가구, 토지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토지 공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예? 고정되어 있다. 완전 비탄력적. 자, 시험 문제에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말을 좀 바꿔서 또 출제해요. 시험 문제. 여러분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면요. 이렇게 내. 또 이렇게.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면 말로 갑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내면요. 또 해석이 안 돼. 갑자기. 아니,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해버리잖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야. 이때 공급 곡선의 형태는 뭐죠? 수직선. 아, 그냥 공급 곡선, 수직선 이렇게 출제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또 출제 안 해요. 그래서 약간 말을 바꿔서 출제합니다. 이럴 때를 우리는 토지의 뭐라고 하죠?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띌 때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인데 뭐에서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기 때문에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즉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지표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인 이 공급이죠. 이 양은 어떻게 돼?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불변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인 토지 양은 증가가 안 돼요. 공급이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공급. 여기 바다 밑에 있는 토지 이용 못 하잖아요. 산 이용 못 하죠. 빼서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야.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인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지가, 토지 공급인데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향한다. 우상향.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인데 이걸 24회는 우하향으로 출제를 했어요. 우하향이 아니라는 것. 우하향이 아니다. 우상향한다. 자, 24회 정답 지문이었죠.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로 택지 조성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요. 급등을 하면은 택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은 어떻게 돼? 늘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뭐라고 한다? 토지의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이다.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인데 뭐에서 나타나죠?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의 전환. 자, 이러면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의 양을 늘려주거나 아니면은 간척 개발이라든지 또 여러분 송도 신도시처럼 우리 공유 수면을 뭐 했다? 매립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늘려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 인간이 이 신부분이 이용 못 하잖아요. 이용하지 못했던 토지를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늘려줄 수는 있다. 늘려줘도 물리적인 양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요 증가된다. 11회 시험, 23회 시험, 28회 시험 정답 지문으로 출제했어. 이 지문을 계속 정답 지문 증가시켜 줄 수 증가 안 된다. 28회도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 경제적 공급 이쪽에서 시험 지문에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밑에 예제 문제. 자,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이죠. 이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토지 이용에서 아까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지. 2번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은 늘릴 수 없다. 부증성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3번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맞고 5번 4번 매립,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농지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죠. 이렇게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늘려줄 수 있지만 요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어요.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죠. 비생산성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틀렸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5번 정답. 자, 부증성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자, 영속성.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비소모성. 변화가 없죠. 불변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할 게 공간으로서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뭐죠? 불괴성에. 자, 영속성에서 우선 시험 문제에 우선 많이 나오는 지문을 보면은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3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뭐가 3번이냐면은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 3번 출제했어요. 26회도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토지는 사용을 하여도 가치의 소모가 없어요. 가치의 소모. 이것도 3번 출제된 지문이죠. 가치의 뭐가? 보존력이 뭐다? 우수하다. 이 지문도 3번.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건 27에 나왔죠. 그래서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를 또 뭔다? 높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또 시험 문제 24회와 또 26회 시험에 출제된 게 또 요거죠. 여러분 물리적이란 말은요. 써도 좋고 안 써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물리적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생략해도 감감 다 물리적 감가입니다. 물리적 감가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니까 물리적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뭐는 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가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 쇠퇴가 된다. 그럼 토지가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의 토지 가치는 하락을 하죠. 경제적으로 가치가 감소해요. 그리고 여러분 광산 개발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가격은 인구가 계속 모이니까 토지 가격은 오르죠. 근데 폐광이 되면 떠나잖아요. 그 지역을 떠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은 하락하죠. 폐광초.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확인을 해 두시고 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 물리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평가 이론 저번 주 배우셨던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 방법에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또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환원 방법 중 직접환원법 또는 직접법이라고 하죠.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자, 수익가액. 수익가액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요,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이 현재 부동산의 가액, 수익가액이 현재 부동산 가치거든요. 이걸 직접환원법 28회 시험에 출제.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된다. 자, 또 수익이 영속적이죠. 수익이 영속적이면 부동산 활동 시에 또 단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20도 6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토지의 소유 이익.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죠?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또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이용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어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1회 시험에 나왔죠. 토지에 대한 뭐가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영속성. 임대차 시장이 발달. 자, 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자, 장기 투자하면 또 27회 시험, 이것도 2번 출제인데 27회 시험에 16회 시험에 나왔는데 우선 소득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득은 보유기간 동안에 지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또 토지를 처분할 때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하죠? 자본이득. 예?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 또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영속성의 특성. 요거 27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토지 수익이 영속적이에요. 영속적이니까 토지, 아까 얘기했죠. 토지 가치는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뭔다? 환원한 값. 자,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의 가치인데, 문제는 이 장래 이익이 영속적이잖아요. 영속적인데 이 영속적인 것이 뭐가 가능해야 된다?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서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 가치, 또 개념의 또 뭐가 된다? 근거.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는 것도 뭐다? 영속성. 자, 여러분 요즘에 지진이나 뭐 홍수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 유실될 수도 있죠.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강물이 범람하면서 또 해일로 인해서 또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한다든지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범람하는 경우 토지가 유실되더라도 공간 자체로서의 토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바다가 그 토지인데 공간으로서 토지는 변화가 없다. 그거 영속성 이론 적용된다. 예? 그런 지문이 만약에 시험지에 떴다 하면 또 어디 특성과 관련인지 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선 영속성의 특성을 지금 봤고요.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동질성.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이질성.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 자, 시험 문제 또 한 3번 출제했죠.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제약한다.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시험에 또 한 3번 출제된 지문. 또 이 26회 시험에 또 나왔죠. 지문이. 17회 시험, 22회 시험, 26회 3번 출제했어요. 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뭐가? 대체 가능성이 뭐다? 낮아요. 대체 가능성도 낮고 또 개별성도 뭐다? 강해요. 개별성도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법칙. 자, 여러분 우리가 10회 시험과 20도 우리가 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배제시킵니다.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이 배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별성은 또 이 부동산, 여러분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동질화가 아닙니다.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도 어렵다. 그리고 또 표준지. 여러분 우리 작년에 표준지 개념 냈거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가가 있어요. 이 표준지를 개별성의 특성으로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또 객관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감정평가사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의 필연성이 나타나죠. 토지 간의 비교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다 다른데 뭐 비교 어렵죠. 뭐. 예? 그리고 토지 가격이나 이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시키고 구체화, 개별화 다 다르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가격의 수익이 개별화된 것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 분석, 여러분이 우리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 이러한 개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 근거. 개별 분석의 필요성 근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자, 인접성. 인접성은 말 그대로 연결성이야.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인접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이거는 거의 우리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파생 특징이 잘 출제를 안 해요. 네 가지는 잘,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은 자연물인 토지. 자,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이 있어요. 자,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이 있어요.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간이 개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을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 우리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죠? 용도의 다양성.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인데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 판단 근거가 되죠. 성립의 근거, 판단 근거,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자,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 이행, 이 토지 이용에서의 전환과 이행을 가능케 해요.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돼요. 주상복합 건물처럼 어떻게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어요. 용도의 전환, 병존, 경합을 가능케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최유효 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성을 우리는 합병 또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여러분,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뭐다? 분할할 수도 있는 특성. 여러분, 합병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닙니다. 이 합병 분할을 하면요,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우린 전문용어로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익산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가 생각나면요. 그게 제일 유명하게 만든 게 한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인원이 얼마 안 되죠? 인구가. 예? 그러니까 학생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 그래서 원광대학이 어려운다? 평택으로 와요. 평택으로. 예? 그럼 안성중앙대는 어느 쪽으로 간다? 서울이 가까이 모집이 쉴 거냐?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서강대 어디로 가? 남양주 가지. 예? 도농역 그 앞에 남양주로 가요. 거기는 서강대, 거기는 대학원만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대학교가 이전된다. 이거 그 지역 상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영향을 줘요. 떠나면 거기 붕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성에서 못 가게 막 만들고, 제발 뭐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죠. 학생이 뭐 보내줄 거예요? 뭐든지 이권인데. 그러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회적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말이 많죠. GTX, 이런 교통체계. GTX, 이건 경제적 환경 요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죠. 뭐 우리 용인 원성면에 뭐 하이닉스 뭐 한다. 그건 행정적 환경 요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 그 변하면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 가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요 이해도 많죠? 대표적인 거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50페이지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형성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 부동산은 국지적 시장. 국지적이 뜨면 뭐다? 부동산. 내구성은 뭐예요? 여러분 영속성은 배웠는데 또 내구성이 이제 나왔지. 여러분 건물은 영속성에 토지가 영속성이고 건물은 뭐를 가지고 있다? 내구성. 건물 중에 뭐 우리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철거해서 없어지잖아요. 내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신규 주택 시장이나 또 재고, 기존 주택이 거래되는 재고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내구성 때문에 그렇다. 여기 2번 설명. 3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아까 표준지 선정이 어려우니까 부동산 가치 추격의 어려움도 유발하죠. 부증성은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집약적 4번 정답. 가격이 비싸다.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다. 진출입이 어렵게 한다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프린트 7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십시오. 자,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든 것은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하여 지역의 특성. 여러분 지역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입니다. 이미 다 이렇게 평가에서 배운 거예요. 국지화가 떴어요. 그러면 부동성 키워드를 잘 보시면 돼요. 2번 부증성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여도 노동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여도 토지 자체의 양은 늘릴 수 없는 특성, 부증성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영속성은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근데 뒤에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가 방식 이론적 근거,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예? 물리적 감가 안 되잖아요.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정답. 개별성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에서의 상품 간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할 수 있죠. 맞는 질문.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연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원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 이 지문이 틀린 지문. 그래서 여러분이 28에도 영속성을 연결시켰죠. 뭐를? 아까 수익 환원 방법 중 뭐를? 직접 환원법. 원가 방식 관계없습니다. 적용 어렵다. 원가는요, 감가가 되거든요. 원가 방식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합니다. 상각할 수 없는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다. 원가 방식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8번. 자연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부증성은 거시, 넓은 의미로 보는 토지향이 불변이 포인트죠. 맞고 수량의 고정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1번 불변이 포인트인데 맞고요. 2번 태양광선, 공기 및 비와 같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은 무한히 존재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없어요. 근데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소유 욕구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2번 맞고 토지의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며 토지의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하죠. 개별로 형성, 밑줄.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야기시킵니다. 자, 네 번째,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 맞고요. 5번,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돼요?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밑줄. 요거 얘기죠. 간척 개발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죠. 부증성 이론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가 해당된다. 틀린 지문 5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내용에 모두 관련된 토지의 특성은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 최유용 떴어. 예? 그럼 바로 2번이 나와야지 답이. 이런 거 뭐 5초 안 걸리는데 이런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뒤에는 뭐 보세요.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토지 이용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을 최유효용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2번 정답.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그래도 뭐 나오면요 뭐가 확 씌었는지 그때 또 생각이 안 나요. 막 시험장에 가면. 자, 세 문제 출제되는 거 총론 세 문제.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 세 문제, 자, 올해 30회 세 문제 출제되는 범위였습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은 부동산 경제론 56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